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 대다수가 윈도우를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놀랍도록 편리한 기능들을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를 100% 활용하는 필수 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 안정성 모니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잘 쓰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려졌다든지 먹통이 됐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 설치되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안정성이라고만 쳐도 나와요. 안정성 기록보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시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당 이벤트들을 전부 표시해 줍니다. 자, 지금 안정성이 쭉 올라가다가 안정성이 이 부분에서 떨어졌어요. 다시 쭉 올라가죠? 또 떨어졌죠? 자, 이것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한 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자, 지금은 저는 어때요? 계속 안정성이 하락하고 있죠. 자, 이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의 시초가 어디가 될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XXX 계속 나오죠. 야,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 실패가 있고요. 윈도우 실패, 기타 실패, 경고, 정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느낌표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무슨 내용인지가 나와요. 자, 하드웨어 오류라고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설치는 성공을 했다고 나와요. 제거도 성공했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하드웨어가 지금 오류가 있다고 나오네요. 뭔가 설치된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는 날짜를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뭔가를 설치를 했거나 뭔가를 다운받았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제거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앱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치된 앱이 나오죠. 이 설치된 앱 들어가셔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 되면 여기에 설치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본 안정성 모니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에 뭔가를 설치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지워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부터 안정성이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이 날짜는 3월 6일이네요. 그러면 3월 6일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날짜를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정렬 기준에서 이름을 설치 날짜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3월 8일에 지금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죠. 자, 이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전부 지워줬을 경우 컴퓨터의 안정성이 다시 올라간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설치를 해서 문제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높여주시면 훨씬 더 쾌적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PC에서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유튜브 이용할 때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크롬에서 유튜브로 들어가죠. 자, IB96 채널로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을 볼 때 다른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창을 또 줄이고 사이즈 조절하고 복잡하죠. 여기 있는 영상을 PIP로 띄우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되면 이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2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PIP 모드라고 나와요. 이 PIP 모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옆에 띄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도 마음대로 바꾸고요.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유튜브 창을 최소화시켜서 작업 표시줄에 넣더라도 이 화면은 그대로 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웹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다른 영상을 동시에 플레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오버해서 볼 수는 있죠. 이렇게는 나오지만 동시 플레이는 되지가 않아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는 탭으로 돌아가기 누르시면 원래 탭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소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했을 때 소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소리를 줄여야 할 경우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스피커 모양을 꺼서 음소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볼륨을 조절하게 되죠. 자, 그럴 필요 없이 단축키로 간단히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M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음소거가 되죠. 뮤트의 약자가 되겠죠. 자, M을 눌러서 소리를 내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생 속도가 되겠어요. 영상을 보시다가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키보드에 Shift를 누르시고 다시 키보드에 마침표와 쉼표를 눌러서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유튜브 홈으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쭉 검색을 하시다가 이 영상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영상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누르게 되면 앞에 있는 영상이 다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미리 탭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마우스에 보시면 스크롤 버튼이 있죠. 그 스크롤 버튼이 클릭이 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탭을 생성할 수 있어요. 자, 쭉 보시다가 이 영상을 나중에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영상 위에 얹고요. 스크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탭이 하나 생성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내려가다가 나중에 또 이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스크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볼 영상들을 스크롤 클릭해서 탭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탭은 유튜브에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더라도 탭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지금 계속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눌러볼게요. 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 탭에 가서 감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 멈춰있던 게 다시 플레이가 되죠. 자, 이 탭이 보이지 않으면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계속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탭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탭 위에 얹고요. 똑같이 스크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닫히죠. 간단하게 닫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뿐만이 아니고요.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검색할 때는 전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에 왔어요. 자, 나중에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저장을 해놓고 싶어요. 그러면 링크를 저장해 놓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죠. 똑같이 스크롤 휠을 클릭합니다. 위에 생겼죠. 자, 또 눌러줄게요. 또 생기죠. 나중에 언제든지 해당 탭을 눌러주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많이 활용해 보세요.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X를 눌러서 닫을 필요도 없이 스크롤로 해당 탭만 클릭해 주시면 바로바로 닫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날짜와 요일을 같이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연도와 날짜만 나오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요일까지 포함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날짜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날짜 및 시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추가 시계라고 있죠. 윈도우 10의 경우는 다른 시간대에 대한 시계 추가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 들어가세요. 그러면 날짜 및 시간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상단 탭에 날짜 및 시간 눌러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날짜 및 시간 변경 눌러주세요. 그러면 달력과 시계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달력 설정을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추가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죠. 추가 설정 누릅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날짜 탭을 누르시게 되면 날짜 형식 부분에 간단한 날짜라고 있어요. 여기에 YYYYMMDD라고 나오죠. 자, 이 뒤에다가 요일을 표시하는 알파벳을 써주면 됩니다. 자, 한 개짜리 따옴표 있죠? 이거 치고 괄호 친 다음 다시 한 개 따옴표, 그 다음에 DDD라고 입력하고요. 다시 따옴표, 그 다음에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옴표 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 아래에 요일이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적용 눌러주셔야 되겠죠? 확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짜 옆에 요일이 포함돼서 나오죠? 훨씬 보기가 쉽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그냥 바탕화면에서 볼 때도 편리하게 이용하겠지만 특히 카카오톡을 PC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 온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게 될 때 이 옆에 요일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알아보기가 훨씬 쉽죠. 원래는 이 요일이 여기 안 나오죠. 날짜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요일이었는지 몰라서 또 찾아보고 하시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탭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를 찾아놨는데 나도 모르게 닫았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간단하게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서 Ctrl, Shift, T 누릅니다. 그러면 닫은 탭 바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닫은 탭을 계속 열 수 있어요. Ctrl, Shift, T를 누르면 그 전에 닫았던 것도 열리죠. 이번에는 어때요? 아예 창을 닫아버렸는데도 열리죠? 이런 것들은 정말 편리하죠? 이 단축키는 무조건 외워두도록 하세요. Ctrl, Shift, T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사라든지 또는 텍스트 같은 것들을 보시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단어를 일일이 다 읽어서 찾으시나요? 그럴 필요 없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Ctrl F입니다. 자, Ctrl F 하시면 이렇게 위에 창이 나오게 되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지금 17개 중에 첫 번째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Ctrl F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꼭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이 Ctrl F도 귀찮다. 그러면 F3가 있습니다. 자, F3 누르시면 바로 똑같이 나오게 되죠. 노트북을 쓰시는 분은 이 F3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페이스 옆에 있는 Fn과 F3를 같이 눌러주시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 누르면 다시 닫히겠죠. 자, 그 다음 작업 표시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뭐죠? 탐색기죠. 이 탐색기 열기 위해서 다른 작업하다가 또 여기 와서 열고 하시는데 이것도 단축키가 훨씬 편하죠. 윈도우 E 누르시면 탐색기 바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열어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창들이 많이 열려요. 그러면 또 일일이 다 내리고 이동한 다음에 폴더 열고 하시죠. 자, 그럴 필요 없이 단축키 하나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윈도우 키와 D 누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작업 표시줄로 최소화돼서 들어가죠. 자, 그러면 폴더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열어서 꺼낼 거 있으면 전부 꺼내신 다음 다시 작업 표시줄에서 해당하는 창만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일부분을 캡처해서 상대편에게 보여줘야 한다든가 또는 전송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럴 때 간단하게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Shift S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 버튼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원하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해서 캡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원하는 곳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 쓰시면 워드에 붙이셔도 되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붙여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카톡에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저장을 해서 전송하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대화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에 그냥 Ctrl V로 붙이세요. 그러면 바로 옆에 클립보드 이미지 전송으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되죠.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캡처해서 보내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윈도우 이용하시다 보면 한 번씩 포맷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USB에 윈도우를 담을 수 있는 시동 디스크를 만드는 또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시동 디스크 만들고 다시 컴퓨터에 꽂고 재시동하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포맷을 잘 안 하죠. 자, 그런데 포맷을 한번 해주면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포맷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복구라고 있어요. 복구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EPC 초기화라고 있죠. EPC 초기화를 하게 되면 시동 디스크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알아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대신 컴퓨터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자료라든지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 뭐 비번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장해 놓은 것이 있으면 미리 다 백업을 해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PC 초기화 버튼 누르면 내 파일을 유지시킬지 모두 제거할지 물어보죠. 내 파일을 유지를 하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앱과 설정 부분은 전부 제거를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일들은 유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워드 파일이라든지 HWP 파일,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백업을 받아 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초기화에서 제일 좋은 것은 모든 항목 제거입니다.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주는 거죠. 이걸 선택을 하시면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시동 디스크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포맷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받았다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거나 카톡에서 받았어요. 근데 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럴 경우에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더 많은 옵션 표시로 들어갑니다. 자, 이 경우는 윈도우 11이고요. 윈도우 10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 파일만 검사를 해주죠. 파일 하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또는 폴더가 있을 수 있죠. 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해 주시면 그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내 컴퓨터에 있던 파일이나 폴더가 아닐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의 다양한 설정들 또는 제어판 이런 관련된 것들을 보실 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여기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설정이라든지 또는 제어판이라든지 일일이 따로 찾아다니시죠. 그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간 모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새 폴더가 하나 생길 텐데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간 모드 대괄호 ED7BA470 쭉 나오죠. 자, 이 내용은 본 영상 하단 설명은 안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 모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 간 모드는 윈도우에 대한 다양한 설정과 제어판, 관리 도구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언제 찾습니까? 더 간편하게 찾을 수 있죠. 위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키보드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키보드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한 설정을 하시고 싶은데 그 설정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간 모드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전부 보여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 간 모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이용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고 필수적인 기능들 또는 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